이번에는 대한민국 상가 임대차의 문제, 그 현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 위 건물주 이런 말도 있고, 뭐 초딩들도 무슨 조물주 위에 건물주, 요즘은 뭐 유튜버가 되는 게 또 꿈이라며? 그래요. 이게요.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뭐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도 있지만 법을 개정 통해서 무슨 기간을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국가의 어떤 임대차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어떠냐, 철학이 어떠냐, 그 나라에 그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바꾸어도 어 그러니까 법 개정도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바꾸어도 그것을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결국 주거권과 생존권에 대한 어떤 철학이 어떠냐 이런 거에 의해서 거의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우리가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자, 상가 임대차에 무슨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제 법이 조금 개정되고 그렇게 흘러왔어요. 임차인을 좀 더 보호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법이 개정되어 왔어요. 그것이 이제, 그 나라가 선진화되고 또 민주화 이렇게 발전할수록 그 임차인 보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거는, 항상 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도 임차인 보호가 이렇게 조금만 되는 나라, 또 이렇게 많이 되는 나라, 이렇게 다 구분이 있는데,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보호하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뭐 괜히 그런 건 아니고, 임차권에 대한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 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철학의 문제예요. 그 사회의 철학과 이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했다고 했어요. 월등히 어떤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념이 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 자보다도 소유하는 자가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같이 완전히 그거 뭐 신분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이익을 갖는 것은 그 사회 이념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철학이 기반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건물이란 것을, 자본이니까 그 자본에 대한 그 사회의 통제와 그 의식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결부되는 거고, 주거권 생존권이라는 철학이 가진 힘에 의해서 결국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또 이걸요, 상가 임대차 같은 이거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 바꾸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 막 그냥 전쟁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는 뭐 외부에서 모르지만 온갖 공청회를 하고 전국 상가 건물주 그런 건물주 쪽의 어떤 단체들이 막 압력 들어오고, 또 임차인대로 압력이 들어오고, 또 임차인을 위한 사회 단체에서도 막 계속 주장이 들어오고 공청회 하고 무슨 온갖 이론이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권력 투쟁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개정되고 이런데, 이제 개정이 이제 조금씩 개정되죠. 그리고 또 주택과 상가가 좀 다른 점은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도, 주택은 주거권이라 해서 조금 더 강력히 보호해야 될 어떤 그런 요청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상가는 이게 어떤 상행이라고 봐요, 이거는. 왜냐하면 임차인도 그 상행위를 하나, 그 사람이 주로 이제 장사를 하든 어떤 사무실을 쓰든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은 상인이라고 봐가지고, 그 상행위일수록 그 사적 자치를 더 보호하는 게 있어요, 법에요. 왜냐하면 상행위를 하는 상대방은 양쪽은 소위 말하는 선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알아서 해야 된다. 국가에서 무슨 법으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 자치가 많으니까 스스로 어떤 양상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자. 이런 게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어떤 다른 상행위가 아니고 장사가 아니고 이런 어떤
건물을 사용하는 임대차 이런 것들은 그렇게 사적 자치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사적 자치를 대폭 제한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했지만 공공재적인 성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본의 희부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어떤 통제를 하고 어떤 간섭을 해야만 그것이 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이 2015년도 이거 뉴스 같은데 안 보죠. 대한민국은 건물주의 천국, 외국에서는 세입자가 슈퍼갑 이런 뭐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건물주가 슈퍼갑인데 다른 외국에서는 임차인 보호가 원칙이다 그러고 일본에는 차지차가법 우리로 치면 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런 것이 있고 프랑스, 영국 같은 데도 임대차를 자동 갱신하게 하거나 장기 계약을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이렇게 쉽게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갱신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정당한 사유 외에는 계약을 함부로 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만료됐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건물 계약을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주 뭐 정근 요양이라든지 무슨 부득이하게 건물을 비워야 할 그런 뭐 건물 철거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철거의 경우에도 건물 노후화로 불가피한 경우만 한정하지 무조건 뭐 철거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때도 건물주는 서면으로 사유를 자기가 소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된다 말이죠. 그 사유가 정당한지는 법원에서 또 심사까지 한다. 또 법원은 건물주가 임차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는지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장사하다가 그 장사 못하게 되면 영업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죠. 영국에는 뭐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6가지로 제한.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 끝났는데 다시 계속하는 걸 갱신이라 그러거든요.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건물주 사정으로 갱신을 못하겠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그 보상금을 줘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액의 보상금.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저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프랑스는 그 기간을 9년 동안 보장한다 그러고 역시 그것도 갱신을 집주인이 당신하고 그거 이제 끝났으니까 기간 당신한테 계속 시야를 안 놓기 싫어 이럴 때는 그 임차인에게 또 보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에 대한 보상. 다시 또 보죠. 또 요거는 다른 데서 있는 자료인데 요거는 작년 자료인가 그렇더라고요. 임대료의 경우에는 일본은 뭐 세금이 올랐거나 뭐 건물 토지가 하락했거나 그런 사실을 스스로 건물주가 그것을 제시해야 되고 인근 건물 임대료가 올랐는지 이런 것들 조정 기준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임대료가 마음대로 뭐 올리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그거 이제 법에 있는데 그게 큰 명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그거 별로 제한을 안 받고 이런 게 많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프랑스도 처음에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도 그 외에 무슨 점포의 가치가 올랐다는 증빙자들을 제출해야 되고 무슨 분정조정위원회에서 뭐 검토하고 현장 검증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까다롭게 함부로 모이도록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고 영국은 임차인을 상당히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이게 권리금에 대해서 별도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권리금이라고 있지만도 법으로 명문으로 그 별도의 재산권 차원으로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금 제도를 만들라는데 개정해가지고 그것도 완전한 보호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정 부분 약간 보고지.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이것은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라든지 처분, 양도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말이죠. 우리나라는 저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권이 화체가 돼가지고 어떤 유통한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 법에서는요. 그런 차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거나 강제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존속 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지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그 태거 보상이라는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계속 못 하고 이렇게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이제 태거에 대한 어떤 이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 기본으로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미쳤냐? 그게 뭔 소리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만큼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뭐 상한 3년, 5년마다 이렇게 다시 보통 정하는데 당사자가 합의가 하는데 합의가 안 되는 데는 어떤 중재인이 나서가지고 또 조정한다 그러네요. 미국이 그야말로 사적 자치가 가장 발달한 나라거든요. 이 같은 그 선진국이라도 영미하고 이렇게 보통 대륙계하고 틀린데 특히 미국은 사적 자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그다 보니까 미국은 양극화가 심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도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그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서류는 계약서는 다 쓰지만도 법적으로는 꼭 서면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만 해도 그거는 계약을 성립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서는. 뭐 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서 써고는 있지만도 그리고 미국은 아예 그건 서면을 써야지 계약을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래요. 이제 그 계약에서 존속 기간, 임대료, 갱신 청구권 이런 것을 다 계약하고 정하는데 이제 무슨 차이냐면 미국 같은데 우리하고 틀려요. 부동산을 하나를 사도 그냥 우리가 중개업자가 뭐 소개해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미국은 모든 전문가가 붙어가 모든 것을 다 미리 문제가 되는 걸 다 파악하고 완전한 서비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요. 미국은요. 임대차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다 관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관행이 돼 있고 하나하나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계약 단계에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조항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그러니까 법에서 별도로 이렇게 규제를 안 하더라도 계약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다 정하는 사회적 관행이 있고 또 전문가가 관여하니까 그렇죠. 미국에는 그거 부동산 한 중개를 하더라도 중개업소가 우리같이 간단히 잡고 모든 프로세스를 다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개를 해도 비싸고 그럴 수밖에 없죠. 법률 전문가라도. 우리하고 이제 다르죠. 어떤 부동산 거래 과정들이. 우리같이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임이란 걸 월세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정해진 그 약속한 월세 이상 요구할 수 없고, 또 임차인도 종료 후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 그대로 가는 것이지 더 요구할 수 없고 기간도 더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만큼 계약할 때 임차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계약 조항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계약 조항 넣는 게 우리나라는 넣고 싶어도 집주인이 당신 그래 까다롭고 하면 당신하고 계약 안 하겠어 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우리 임차인이 별 볼 없이 나가 떨어지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벌써 사회 관행적으로 계약할 당시에 임차인을 이익을 위해서 전문가도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보호되도록 이미 계약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제 얘기는요. 우리하고 완전 문화가 틀린 거죠. 보통 5년 정도 정한다 그러네 미국에는요. 그리고 계약 속에 갱신 선택권을 이미 집어넣는다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도 권리금은 있지만도 이거 특별히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영국은 이제 법으로 이제 하나의 재산권을 인정하는데 다만 임대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도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데 미국의 법은 언뜻 보면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죠 별 문제. 그게 뭐냐면 영국은 임차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걸 인정해가지고 무슨 소유권이나 무슨 이런 다른 물권 같이 이렇게 양도를 할 수 있는 아예 공식적인 권리고 미국은 그런 권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걸 양도나 전대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양도는 팔아먹는 거고 전대는 세를 한 번 더 놓는 걸 전대라 그러거든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거. 이제 그걸 전대라 그러는데 이제 어떤 자기 재산권을 해소하는 것은 이제 한다는 뜻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 거고. 뭐 하지만 계약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당시 권리금 등 투자자본 회수 여부를 판단한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게 특이한 거예요.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자기가 거기에 투자한 자본, 임차하면서 뭐 인테리어도 하고 모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한 후에 계약을 하고 그 해소가 가능하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장사하다가 안 되면 뭐 결국은 권리금 받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권리금 뭐 1억씩 무슨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 들었다가 그거 다 날리고 나오는 경우가 우리는 흔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프랑스는 존속 기간에 대한 기간이 강하다. 그 최소 9년 이상 정해야 된다. 그 이하 정하면 안 된다. 그거든요. 상당히 강하네. 그죠? 9년이니까 임차인은 상당히 오래된 기간 보호를 받네. 그죠? 최소한 9년이니까. 근데 그 9년 이상 정한 기간을 정하면 이제 임대인은 이제 기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 엄격한 또 요건을 그러니까 9년 지난 후에도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뭐 엄격한 또 요건을 요구한다 이러니까 더 9년 이상 더 이상 계속 임차인이 또 안정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죠. 권리금 별도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영업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영업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가액이 일정의 세금 보상금을 지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무슨 보상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도 없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들으면 그게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임대인 입장 같으면 미쳐서 이렇게 할 그런 정도로 보호하고 있어요. 이 세금 보상금이 상당히 고액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액이고 임차인은 원할 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이제 처음에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이후 임대료 정액을 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통상적 차이이나 임대 목적물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결국 뭐냐면요. 우리보다도 다른 선진국이 임차인 보호가 훨씬 강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이게 상가가 아니고 주택의 경우는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다음 주택은 따로 해야 되겠는데 주택은 더 강한 것 같아. 주택은 주거권이라는 이런 개념이 강력히 등장해가지고 어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어떤 별도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되는 어떤 강력한 권리를 기초를 깔고 있기 때문에 상가보다도 주택은 상가도 강하게 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는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일본만 해도 훨씬 보다 강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물주 같이 저렇게 건물 하나 있다고 뭐 세놔가지고 뭐 저렇게 세 쉽게 받아먹고 이거 인정 안 해요. 선진국에는. 우리나라는 건물주들이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강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진국 예를 보면 우리는 아주 임차인 보호가 약하고 집주인을 돈벌이 하는데 훨씬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어느 나라 모델이나 그게 정답이 있을 수는 없으나 결국은 이거예요. 소유권이나 사적 자치 이것이 주거권, 생존권, 공적 규제, 이 건물이나 부동산은요, 사적 소유이지만 어떤 성격이 공공재적 성격을 조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적 규제,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야지 이제 그게 모든 걸 해결되는 거예요. 뭐 법을 그때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 이런 어떤 의식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우리는 지난번에 개정하고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러더라도 임차인 보호가 훨씬 약하고 이래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법이 있기 전에 그 사회 분위기가 건물주가 갈구고 이러면 이런저런 방법을 갈구면 임차인이 그냥 귀찮아서 나가기도 하고 법을 잘 몰라서 나가기도 하고 또 법을 알고 이런 거 떠나서 자꾸 그 위축되기 때문에 건물주라는 어떤 강자에게 위축되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이 못 버티고 이렇게 약해져가 대부분 임대인의 뜻에 그냥 많이 따라가고 뭐 할없이 손해보고 나오고 이게 또 현실이에요. 법하고 별개로 그 사회에 흐르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실상 어떤 결정되는 경우가 인간 사회는 더 많거든요. 인간 사회는 법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법 아무리 만들어도 법대로 다 안 돼요. 그 사회에 흐르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힘의 논리 그런 거에 의해서 오히려 더 작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나 임차권을 바라보는 어떤 국가 전체의 이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기초가 변경되어야지 결국은 실현되는 것이지 법 하나 바꾼다고 그대로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도 법은 어떤 그걸 부차적인 그런 걸로 이제 관여할 뿐이지 원래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간섭하고 어떤 법이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식이라든지 흐름 관행 그런 것이 더 크게 작용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상가인 경우에는 상행이라고 이렇게 하는 법을 하는 인간들이 이런 걸 했어요. 법학 교수나 이런 인간들이 상가는 주택하고 틀려서 양쪽 다 그 어떤 상행적 성격이기 때문에 상행이라 그래서 사적 제치를 많이 하는데 있다고 소리예요. 우리 법학 교수라든지 유학까지 갔다 오고 공부 엄청 많이 하는 인간들이 이런 소리하고 얹었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 하는 인간들은 그 인간의 삶의 실제를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자꾸 지가 쓸데없는 법 논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엄밀히 그 말은 맞아요. 상행위는 사적 자체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 세상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자본에 대한 통제와 의식의 문제예요. 재계약할 때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재계약할 때는 법의 규제로부터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당신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시야 놓겠어 이래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법으로도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못 하니까 이미 끝난 사람은. 이제 근데 선진국 그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갱신을 웬만하면 인정하되 갱신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외국에는. 그러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함부로 못 하죠. 보상 금액을 줘야 되니까. 결국 주거권이나 생존권에 대한 국가 사회의 이념 지향에 의해서 결국은 결판나게 되어 있어요. 뭐 법 규정도 법 규정이지만 물론 법을 조금 더 개정시켜 놓으면 그거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도움은 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 법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결국 주거권은 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재적 성격을 이렇게 많이 부여를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토지 공개점 뭐 그것도 여기 결국 이것도 토지 공개점 뭐 어떤 하나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상가는 어떤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권 생존권 이런 것들 그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삶과 관계되는 어떤 보장돼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저걸로 돈벌이 차원으로 이해하면 그건 개판되는 거죠. 대한민국 같이 뭐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돼요. 젠트리피케이션 하는 거는 그런 공짜 이익을 국가가 환수를 해야지 왜 그냥 둬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요. 그 당연히 환수를 해야 돼 국가가요. 젠트리피케이션 하는 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뭐 당연히 그러듯이 얘기해 사람들이요. 그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놈의 건물 가졌다고 그 다른 임차인들이 그 상가 그 지역을 살려놓는데 임차인이 건물주가 다 가져가는 거 어디 있어요. 국가가 그걸 일정 부분 환수를 해야지. 그걸로 막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특별히 또 한국은 더 고려하는 점이 있어요. 자영업자 숫자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잖아요. 비율이 그 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임차인을 위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임차 자영업자들이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이 자영업자 수가 한국은 이게 유난히 더 많기 때문에 더 임차인에 대해서 어떤 보호하는 것들을 더 빨리 이것을 어떻게 변경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물주의 조물주 있다고 소리가 없어지는 나라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무슨 건물주의 건물 있다 건물 하나 가졌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 내가 건물 하나 가지면서 세 받아가지고 노후에 평생 살겠다. 그 생각이 그게 더 틀려 먹은 거예요. 이제 그건 다른 임차인들의 어떤 그거로부터 고통 안 받으면 관계 없어요. 자본주의니까 자기가 건물을 통해서 소유권을 통해서 소유권을 운영을 통해서 수익 발생하는 그것과 그 자체를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형 상대방인 임차인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다른 어떤 고통받는 상대방이 없다면 굳이 그것을 국가에서 간섭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필기형으로 그 임차인이 그 대가를 다 지급해야 되니까 이제 조물주, 건물주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말이요. 이런 것이 살아있는 이상 건물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부의 누림 이런 욕망을 인간은 지울 수 없거든요. 이런 게 문제죠. 어쨌든 이 임대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제 요지는 국가 내의 어떤 주거권이나 임차를 통한 어떤 생존권 거기에서 어떤 상가의 경우에는 어떤 생계 활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수입을 해서 이제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거니까 생존권이죠. 주거권이나 생존권 이거에 대한 그 국가 사회의 이념 지향이 한 단계 더 수준 높게 어떤 공존하는 그런 어떤 공존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한 단계 더 높게 이렇게 이념 지향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이제 결국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예. 20분 한다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